야근을 마치고 탄 막차에는 언제나 사람이 몇 없다. 그날은 회식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팀에서 나만 홀로 승강장에 서 있었다. 지방 소도시로 발령받아 내려온 지 반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이 노선의 밤이 낯설었다. 서울 본사에서 밀려나듯 내려온 자리였고 나를 아는 사람은 이 도시에 거의 없었다. 종착역까지는 5정거장. 넉넉 잡아 30분이면 닿는 거리였다. 창밖으로 논과 비닐하우스가 검은 덩어리로 흘러갔고 안내방송은 늘 같은 여자 목소리였다. 난방이 세게 돌아 객차하는 텁텁했고 나는 손잡이에 이마를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저 정거장 안내에 맞춰 눈을 뜨면 된다고 반년 동안 몸이 그렇게 익혀두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내가 눈을 감았던 시각에서 30분을 넘게 지나 있었다. 종착역이라면 벌써 2번은 닫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열차는 속도를 줄일 기색이 없었다. 나는 다음 칸으로 건너가 보려고 객차 사이에 문을 밀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반대쪽 문으로 가봐도 잠긴 것처럼 손잡이만 헛돌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교복 차림의 학생도 통로 끝이여 노부부도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넓은 객차에 남은 사람은 나 하나였고 천장의 형광등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다. 형광등이 꺼질 때마다 창밖 어둠이 객차 안으로 한 뼘씩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안내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지만 역 이름이 내가 아는 어떤 지명과도 닿지 않았다. 같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반 박자쯤 느리게 늘어져 있었다. 어느새 창밖은 논이 아니라 검은 산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노선에 이렇게 긴 산길이 있었던가. 나는 반년치 출퇴근을 더듬어 보았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안테나 표시는 비어 있었다. 열차가 긴 터널로 들어서자 귀가 먹먹해졌다. 터널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바퀴가 레일이 인매를 받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비상 통화 장치를 눌러도 스피커에서는 바람 새는 듯한 소리만 길게 흘러나왔다. 나는 손잡이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창에 비친 내 얼굴만 봤다. 창유리에 이마를 대자 유리 너머의 어둠이 이상하리만치 가까이 느껴졌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열차가 처음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낡은 승강장에 열차가 멈췄고 문이 소리 없이 옆으로 열렸다. 찬 공기가 훅 들어왔고 나는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어 영명판을 읽으려 했다. 검은 페인트로 쓴 네 글자가 빗물 자국에 흐려진 채 남아 있었다. 키사라기. 나는 그 이름을 낮게 소리내어 읽었다. 반년 동안 이 노선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역이었다. 확인하려고 한 발을 승강장에 내려놓은 사이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다시 열어보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열차는 이미 나를 쌤에서 지운 뒤였다. 열차는 나를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라졌다. 승강장에는 지붕을 받치는 낡은 기둥 몇 개와 불 꺼진 매표소가 전부였다.
개찰구도 출구를 알리는 어떤 표지도 시각표를 붙인 게시판도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색이 다 바른 관광 포스터. 한 장이 앞정 하나로 겨우 매달려 있었다. 포스터 속 바다 사진은 어느 지방인지 알 수 없게 지명만 오려낸 자국이 나 있었다. 가로등 하나가 승강장 끝에서 노랗게 흔들렸고 그 너머는 그냥 검은 산이었다. 발밑에서 서리 밟히는 소리가 났고 나는 그제야 계절보다 훨씬 춥다는 걸 알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뭉쳐 가로등 불빛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고 이번에는 안테나가 딱 한 칸 잡혀 있었다. 나는 자주 드나들던 등산 동호회 대화방에 지금 상황을 적어 올렸다. 평소 조용하던 방에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하나둘 접속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막차를 탔는데 모르는 역에 내렸어요. 키사락이라는 곳입니다. 답은 뜻밖의 빨랐고 그런 역은 이 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누군가 짧게 적었다. 화면 위쪽의 시각은 새벽 3시에 멈춘 채 몇 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 먼지 낀 유리창을 손등으로 두드려 봤다. 창고 안쪽 선반에는 주인 없는 우산 하나가 오래 세워져 있었다. 안쪽 벽에 걸린 달력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느 달에 멈춰 있었다. 그때 멀리서 북을 치는 듯한 소리가 낮게 울려왔다. 뚱 하고 한번 한참을 두었다가 다시 뚱 하는 소리였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가 걸음을 멈추면 함께 멎었다가 다시 걸으면 울렸다. 대화방 사람들은 영무원을 부르지도 선로를 따라 걷지도 말라고 했다. 선로로 내려서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그중 오래된 회원에게서 나왔다. 그 회원은 예전에도 여기 온 사람이 있었다는 말만 남기고 곧 대화방에서 나갔다. 나는 승강장 끝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겨우 찾아냈다. 계단 밑은 흙길이었고 양옆으로 키 낮은 산이 어깨처럼 바짝 붙어 있었다. 흙길 곳곳에는 오래된 돌탑들이 무릎 높이로 쌓여 길을 좁게 지키고 있었다. 얼마쯤 걸었을 때 저 앞에서 누군가 절뚝이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한쪽 다리로만 땅을 짚고 다른 다리는 허공에 든 채 뛰듯이 움직이는 노인이었다. 허공에 든 다리는 접히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못 박은 듯한 각도로 굳어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그가 나를 향해 빠르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들렸다. 노인의 성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대화방의 그 모습을 적자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답이 곧장 올라왔다. 그가 손짓하는 쪽으로는 한 발짝도 가지 말라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적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노인을 지나쳐 반대편 갈림길로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되풀이되던 중얼거림이 한동안 따라 붙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나는 걸음의 간격만 세었다. 100걸음쯤 세었을 때 발밑의 흙이 축축한 논흙처럼 물러지기 시작했다.
갈림길. 너머에는 얕은 안개가 무릎 높이로 깔린 들판이 펼쳐졌다. 들판 한가운데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다. 전조등은 꺼져 있는데도 엔진이 도는 낮은 진동이 발밑까지 전해졌다. 뒷좌석 유리에는 안에서 김이 서린 듯 뿌옇게 흐린 손자국 같은 것이 번져 있었다. 운전석 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는 웃으며 물었다. 나는 그 웃음이 입과 근육만 움직여 만든 모양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챘다. 남자의 눈은 웃는 입과 달리 백미러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대화방에 차를 타도 되겠느냐고 묻는 내 글이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그 아래로 한참 동안 아무 답도 달리지 않았다. 나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차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안테나가 2칸으로 늘었고 오래 멈춰있던 시계 초침이 다시 째깍였다. 눈을 떠보니 나는 종착역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개찰구로 들어서는 익숙한 새벽이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리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코트 자락에는 마른 노늑이 얇게 말라붙어 손으로 털어도 잘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대화방에는 내가 쓴 기억이 없는 마지막 글 한 줄이 남아 있었다. 그 차 생각보다 편하네요. 나는 그 줄을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다.